나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같은 생각이 든다. 2026년을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해도 되는 걸까? 시장은 조용한 척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저기서 신호가 올라오고 있다. 금리는 동결됐지만 여전히 높고 임대 시장은 불안하게 출렁이고 사람들의 표정은 예전과 다르다. 그래서 나는 오늘 시니어가 2026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부동산 점검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고 흐름을 만들기 위한 이야기다. 첫 번째는 금리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뉴스만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동결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판단을 시장에 넘겨줬다는 뜻이다. 내년에도 상반기는 현재 금리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대출을 갖고 있는 시니어에게는 무시하기 어려운 변수다. 지금 이자는 버틸만한지, 만기가 언제인지, 고정과 변동 중 어느 조건이 나에게 유리한지 이 세 가지를 적어봐야 한다. 계산기를 두드리기보다 종이에 숫자를 적어보면 마음이 더 빨리 판단을 내린다. 두 번째는 임대시장이다. 2025년 들어 서울의 전세와 월세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다. 공급이 줄었고 규제 변화가 임대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시니어 입장에서 전세의 리스크는 생각보다 크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점이 겹치면 그 부담이 한순간에 위험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월세 구조를 점검하길 권한다. 반전세나 월세 비중을 조금이라도 늘리면 현금 흐름이 생기고 공실이 오더라도 충격이 덜하다. 세입자의 니즈도 달라지고 있다. 관리비가 덜 나오는 집, 주변 편의가 쉬운 집, 안전한 집. 이 세 가지가 더 강한 가치가 됐다. 내 집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한 번은 돌아봐야 한다. 세 번째는 내 집 한 채에 대한 점검이다. 예전에는 한 채만 있어도 든든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한 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졌다. 부동산이 오르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니어에게 한 채 전략은 단순히 보유가 아니라 비용 구조를 점검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야 한다. 보유세, 관리비, 수리비, 그리고 거주가 아니라면 공실 가능성까지. 집이 나를 지키는가,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분산 전략이다. 사람들은 보통 지방과 수도권 차이를 말하지만 나는 장소보다 구조를 먼저 본다. 즉, 하나에 묶여있는 자산이 위험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어 오래된 오피스텔 하나를 들고 버티는 것보다 소형의 안정적 자산 두 개로 나누는 것이 더 안전할 때가 있다. 자산의 크기를 줄이고 흐름을 나누는 분산이다. 지금 시장에서는 화려한 투자보다 이런 작은 분산이 시니어에게 훨씬 현명하다. 리스크가 작고 현금 흐름이 일정하고 조정이 빠르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간접 투자다. 요즘 부동산 리츠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는 부담 없이 임대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다. 시니어에게 이 방식은 생각보다 유용하다. 수리비도 공실도 관리에 스트레스도 없다. 최근에는 배당 구조에 대한 제도 논의도 나오고 있다. 만약 직접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자산 일부를 리츠나 간접형 상품으로 옮겨놓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된다. 물론 공부가 필요하다. 하지만 직접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 부담은 훨씬 적다. 여섯 번째는 세금이다. 시니어에게 세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매달 마음의 부담을 키우는 비용이다. 내년 어떤 세금이 올라가는지, 기준 점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고지서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보유세와 양도세, 그리고 임대사업자 제도 변화는 매년 시장을 흔든다. 미리 체크하면 당황하지 않는다. 세금은 준비하면 불안이 줄어든다. 일곱 번째는 가족이다. 시니어의 자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다. 갑작스러운 대출 만기, 보증금 반환, 건강 악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온다. 그래서 자산 구조, 대출 현황, 임대 계약 상황을 가족 중 누군가 한 명과는 꼭 공유해 두길 권한다. 자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8번째는 현금 흐름이다. 2026년을 잘 보내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 매달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꾸준히 들어오는 돈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킨다. 시세 차익은 기다려야 하지만 흐름은 내가 만든다. 시니어가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지속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자산을 하나씩 늘리는 것이다. 월세든 소형 간접 투자든 작은 흐름이라도 꾸준한 것이 오래간다. 9번째는 심리다. 부동산은 숫자보다 표정이 먼저 움직인다. 사람들이 불안하면 시장은 멈추고 기대가 생기면 움직이기 시작한다. 지금은 멈춘 시기이고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럴 때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 시니어에게 준비란 큰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다. 공부하고 체크하고 감당 가능한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게 결국 시장이 움직일 때 나를 지켜준다. 10번째는 계획이다. 부동산은 타이밍보다 준비가 중요하다. 2026년을 위한 계획을 오늘 세운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첫째, 보유자산 점검표를 만든다. 둘째, 대출과 세금 일정표를 만든다. 셋째, 임대계약 관리표를 만든다. 넷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라도 실험해 본다. 다섯째, 가족과 공유한다. 이 5가지가 되면 2026년의 절반은 이미 준비가 끝난 것이다. 이제 결론을 말하고 싶다. 2026년은 기회가 많은 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는 사람에게는 불안이 되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된다. 시니어의 부는 거창한 투자가 아니라 지킬 것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흐름을 만들고 비용을 관리하고 위험을 줄이고 삶에 맞는 자산을 선택하는 것. 이 원칙을 붙들면 어떤 시장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조용히 준비한다. 기회는 항상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에게 온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부동산은 결국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 어떤 집을 갖고 있느냐보다 그 집이 나의 하루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더 중요하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요즘 내 삶의 속도를 다시 확인해 본다. 과거의 나보다 느려졌다면 느려진 대로,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천천히 가는 대로 내 속도에 맞는 자산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하다. 누구보다 빨리 갈 필요는 없다. 대신 누구보다 오래 가면 된다. 오래 버티는 자산, 오래 유지되는 흐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마음가짐. 이 셋이 갖춰지면 2026년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나는 잊지 않으려고 한다. 한 채든 두 채든 혹은 어떤 자산이든 결국 나를 지켜주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습관이고 예측이 아니라 준비이며 욕심이 아니라 평온이라는 사실을. 이번에는 남들보다 많이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겠다. 대신 내가 가진 것을 잃지 않는 것을 먼저 목표로 삼겠다. 그렇게 하면 결국 마음도 편해지고 선택도 선명해지고 기회도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2026년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 나는 그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의 작은 점검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한다.